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정보다 30분 지연된 3시 30분에 재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변경된 북한 시간을 적용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촉이 재개된 시점에 북한군 잠수함 수십 척의 기지를 이탈했고 전선적 포병이 2배 증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협상에 임하면서 한쪽에서는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2차 접촉이 재개가 됐습니다. 고위급 접촉이기 때문에 폭넓은 남북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네. 자, 이호령 박사님도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회담 구성을 보고요. 또 시기적으로 왜 이 시기에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수용을 했을까? 예. 하고 또 2+2 회담을 했을까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이 모멘텀을 놓쳤을 경우에 북한이 그 올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의 대전환 안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 그 막혀 있는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 이 회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이렇게 그 목함지뢰로부터 시작된 상호 간의 그 위기를 고조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협력의 장을 고위급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간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위협이 중대한 만큼 성과를 크게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번 회담이 시간은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뭔가를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김정은 제1비서 입장이 이런 입장도 있겠죠. 저희가 한반도 분위기가 지금 한미연합이 북침을 하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 네. 그래서 그게 준 전시 상태 선포 조건 중에 하나가 을지포커스 그 가디언 훈련이 들어가요. 이 전시 그 사업 세부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들어갔는데 이런 와중에서 자기가 이 긴장을 급속도로 완성했다. 국민들한테, 북한 인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회담을 영거포 본인들이 제의했지 않습니까? 예. 최초에 김양건 비서명으로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10분 후에 48시간 내에 확성기 설치 안 하면은 최후 통첩성 했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우리가 이게 화전 양면 전술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21일이죠. 다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북한이 이 회담을 먼저 하자고 선제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유영 박사님. 네. 어제 10시간 가까이 이 회담이 진행됐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내지 못한 뒤에 이 발표문을 보면 뭔가 조율 중이다. 뭔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면 폭넓게라는 포인트에 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대화를 북쪽에 제의를 했을 때마다 북한이 4개의 전제 조건을 항상 달았었죠. 네. 그 한미연합훈련, 524 조치, 그리고 우리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또 제도적인 통일 문제를 또 반박을 하고 이런 거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선전 물이었던 거죠. 이러한 4개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이번에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4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 경제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군사적인 문제 이런 사안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안을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어떻게 보면 통일의 문제도 남북관계 개선에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통일의 대박에 대해서 잘못 오인하고 있는 전까지 터치를 한다면 그야말로 주제는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양한 각 영역별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를 다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박사님께서 좀 폭넓은 의제라 했는데 북한이 왜 핵실험을 하고 왜 탄도탄 미사일을 만들고 왜 국제사회에 저항하는지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 중심점은 하나입니다. 북한 체제 유지.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백두 혈통의 유지입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은 그걸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걸
앞으로도 계속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방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아직까지 좀 못 찾아냈던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정황적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마주 앉았어요. 박근혜 정부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공식 테이블에 앉은 건 아마 처음일걸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이 사실은 속내를 몰라요. 실질. 그런데 그러면은 밤에 야식까지 먹어가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범죄인데 그런 얘기들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폭론이라는 의제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선적으로 목함질의 도발, 폭격 도발에 대한 이건 사과나 재발 방지 분명히 받아내야 되겠지만은 그거 위에는 더 상층부의 얘기들이 오갔을 개연성이 크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산가족 찾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드레스덴 선언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면은 국제사회의 당연한 멤버로서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거는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구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깊숙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죠. 네,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의제도 지금 유영 박사님 생각은 포괄적인 남북 현안, 특히 통일 문제까지도 혹시 이야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또 잠수함, 비대칭 전력인데요. 잠수함을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계속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은 지금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차하면 전시 상태까지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할 테고, 물론 협상에 군사적인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자기네들 최대 수위를 높인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뭘까?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비대칭적인 무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도발,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 거는 보면은 군사적인 거에다가 비군사적인 요소, 대칭적인 전력에다가 비대칭 전력을 같이 혼합하면서 계속해서 위기를 조성을 해왔고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북한이 위기를 조성해 왔을 때마다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제시를 던졌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항상 그게 최고의 위험이라는 거를 인식을 그때는 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북한이 그 잠수함을 70% 전개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로 그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까라고 던져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을 때 자기의 군사력을 한번 최대한 동원을 시켜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미 이번 사태를 굉장히 북한이 외교전을 지금 활발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전부 다 지금 한반도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전력을 또 잠수함이라는 거를 70% 가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만약 도발로 연결을 시킨다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골든타임의 계기를 놓치는 모멘텀을 놓치는 거죠.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수를 지금 던져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게 우리 이제 어차피 이 사태가 북한의 목함 도발, 폭격 도발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해서 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문점에서 고위층이 만나는데 우리가 주목을 주된 사안으로 보고 뭐를 종으로 사안 볼 때는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안은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북측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뭔가가 있겠죠. 얻기 위해서 일종의 강압 외교적인 측면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워치콘2로 격상했다라는 것은 이게 숫자 3에서 숫자 1로 올라가는데 그게 뭘까 했는데 사실 군사전략가들이나 한반도 군사정에서 이건 북한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노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 비대칭 주요 전력을 숨겨야 되죠. 우리가 평소에 북한을 감시 장비로 감시를 합니다만은 워치콘2 격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YTN 속보에도 나가지만 북한 전역을 샅샅이 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군 움직임, 잠수함 이동 전력. 잠수함이 일단은 전개가 됐어요. 말씀하신 전개가 됐는데 북한 잠수함이 70%가 있는데 우리가 뭐 원자력 잠수함처럼 영원히 물속에 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막 능력이 3일에서 5일밖에 안 됩니다. 언젠가는 물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우리 해군력이 동해서에 샅샅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샅샅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주안점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잠수함의 시각을 놓고 보면은 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불안 요소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게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효령 박사님. 그런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핵을 개발하지 말고 이런 도발하지 않아야 하고요.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접촉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잠수함을 전개시켜서 이게 이 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네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노력, 그다음 정치적인 노력,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치를 다 높인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모든 거를 최대치로 올렸을 때 김정은이 그야말로 게임 체인지를 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거에 반복되는 태도로 똑같이 한다라면 오히려 이 세 가지를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얻는 실도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면서 진행을 할 때는 크게 판을 키워서 얻으려고 하는 거와 잃는 거에 대한 그 비용을 동시에 높여놨기 때문에 저는 공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북한한테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요. 지금 김정은 체제가 3년 이제 들어갔고요. 그 김정은도 지금 무언가 성과를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무언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겠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얻어내고 싶은 게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위상감이고, 근데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본인이 이제 애민 사상, 애민 정신을 많이 강조하고, 나는 인민들을 많이 다독거린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 특구도 해보고 뭐 마식령 스키장도 해보고 그 뭐 식품점도 가보고 뭐 세포 등판이라고 해서 농장도 만들어 보겠는데 문제는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없는데 이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돈이 들어가죠. 지금 유엔 제재하에서 근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긴장도를 낮춰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순을 그 본인이 얻으려는 목적의 방법론으로 선택한 것이 과거의 패턴 그대로죠. 그 한반도의 긴장 지수를 굉장히 높여놓으면은 주목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얻을 것이다. 실제 93년도 핵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몇 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소득을 얻었죠. 93년도에 때 경수로 뭐 얻다가 중요하다가 안 됐고 결국은 북한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장마당 세대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북한 정부로서 하면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굉장히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고, 우리가 오이사저축은 우리는 언제든지 홍영표 장관이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할 자세가 돼 있고 늘 돼 있거든요. 이런 얻을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죠.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지 특히 이제 금가상 관광 재개, 북한이 지금 만약에 경제적인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과, 그렇죠. 그동안의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북한이 하기를 거부해 왔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차 그거를 좁히기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아트가 필요한 지금 타이밍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호 그 북한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항상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 북한이 뭔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거기에 산응하는 말 대 말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대 행동 아니면 그다음에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러한 조건들이 상호 같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같이 올려놓은 에스컬레이션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지금 회담이 이틀에 걸쳐서 시간을 갖고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다면 생각이 고위급 듭니다. 접촉이 지금 뭐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포괄적인 협의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그렇죠. 걸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홍익표 장관이 그 대북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워낙 너무 잘 아시는 분들에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북핵 포기하라 이런 단어는 아예 입을 안 올릴 겁니다. 북한이 이제 절대적으로 현 상태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분명코 테이블에 의제는 절대 안 올릴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이제 이상가족 찾기, 북한도 언제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늘 이상가족 찾기 하자니까 명분이 좋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늘 그정에 했지만은 우리말 사전 문제라든가 예. 우리가 그다음에 모자 사업, 영유아 모자 사업 인도적으로 언제든지 이건 오이사 조치하고 무관하게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도와줄 자세도 돼 있고 예. 북한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거 몇 달 전이죠, 얼마 전이죠, 금강산에서 그 솔리폭발이 방지했을 때 우리 과학 기술자들하고 방재 전문가들 갔다 오고 이런 시기를 하는데 이런 시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우리 행동은 이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양태를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약속만 믿을 만한 약속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재발 방지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조차 북한을 국제사회도 잘 미치니까 북한의 신뢰도가 그동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지켜도 그걸 또 이행해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러한 그 교착 상태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이끌어내야 되느냐. 저는 좀 약간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 원칙 좋죠. 경제교류 협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사항이 어느 한 곳인가라도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재발 방지라든지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걸 포괄해서 본다면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에 그렇다면 결국 의지 문제거든요. 남북 당국 간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서로 간의 약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신뢰를 구축해가는 그러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 영역별로 예. 이번 회담에서는 큰 정신적인 원칙이라든지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거는 각 실무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층적인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고요. 또 김주환 YTN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